안녕.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모자스입니다. 너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애니메이션은 동거인은 무릎, 때때로 머리 위.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조차 사람들의 만남을 꺼려하는 우리 주인공 미카즈키 스바루. 그는 미스테리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어찌나 책을 좋아했는지 어릴 적 친구들에게 책 내용을 스포당해 사람들과 절교까지 했습니다. 고작 그런 걸로? やめろ。うるさいうるさいうるさい。想像する楽しみを僕から奪わないでくれ。 아무튼 어릴 적 트라우마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싫어하는 스바루는 편집자님과의 만남을 끝내고 다음 소재를 생각하며 부모님 묘소를 찾아가는데요.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고양이. 부모님에게 드릴 연어를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요. 그런 고양이를 스바루는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집으로 고양이를 데려온 스바루. 고양이의 엉뚱한 행동이 스바루의 상상력을 샘솟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고양이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는데요. 다음 날 편집자님이 걱정하는 마음에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늦은 시간 동안 밥을 굶고 글을 쓸 나머지 자리에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입가에 묻힌 고양이 사료. 마치 고양이가 주인에게 밥을 가져다 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 고양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인간관계가 서툰 주인공과 길고양이의 이야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運命の出会いってどんなもの？ 이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이 고양이 하루를 만나 집에서 키우게 되는데요. 주인공 시점의 이야기가 끝나고 고양이인 하루의 시점으로 다시 비춰지게 되는데 그 둘의 다른 생각들을 비교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스바루 입장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운데 생각을 읽지 못하는 고양이를 키운다는 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이런 와중에 하루의 모습들도 재밌었는데요. 길고양이 주제에 주워져서 밥을 얻어먹는 입장인데 주인이 밥을 안 먹는다고 보모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정작 자신은 음식 앞에서 침 흘리면서 허겁지겁 먹지만 말이에요. やっぱりここにいてあげる。 그런데 스바루의 생활을 보면 저라도 충분히 하루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요. 작중에서도 오직 소설 창작에만 빠져있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기까지 인간관계가 이런데 걱정이 안 되겠어요? 소설을 만들 때도 밥을 거르면서 작업하는데 결국 한계까지 몰아가서는 쓰러지게 되는데 그래도 하루가 가져온 고양이 사료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죠. 솔직히 읽은 책 스포당했다고 사람들과 절교까지 갈 상황인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만약 영화를 스포당한다 해도 솔직히 그건 절교할 만하겠네요. 물론 그것 말고도 부모님의 돌연 사고로 인해 스바루가 더더욱 인간관계를 어려워한 거였죠. 이야기를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주인공보다 고양이 하루의 이야기에 더 몰입이 되었는데요. 중간에 하루의 길고양이 시절이 나왔는데 그때 첩박했던 장면들이 제 가슴을 아주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하루는 다른 동생들도 함께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인해 상자의 동생들과 버려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고양이 토라 언니를 만나 생존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맏언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도중에 동생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싸늘한 시체로 마주하기까지 하죠. 그래서인지 스바루가 밥을 안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계속 챙겨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알지는 못하지만 스바루도 하루를 만나며 큰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없었던 주인공이 하루를 키우게 되면서 타인을 위해 물건을 사게 되고 음식을 챙기게 되고 또 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죠. 편집자님과의 만남만 본다 해도 초반에는 상당히 꺼려했는데 하루를 키우게 되면서 조금씩 자신의 행동에 잘못을 알게 되고 거리를 좁히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편집자님이 그냥 착해서 가능한가로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렇게 무뚝뚝하면서 퉁명스러운 사람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 짜증을 1도 안 내고 도와주는 게 대단하잖아요. 작중에서도 주인공이 필요한 건 다 도와드리고 비까지 맞으면서 먹물까지 사오는데 자신의 창작 활동에 방해된다고 조언 같은 건 필요 없다 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냥 편집자님이 너무 착해서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고양이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야기 중에 스바루가 애완숍의 오오카미 상네 집에 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동생인 유우고가 스바루가 낸 책이 재밌다면서 추천을 하는데 처음으로 타인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새로운 감정을 느꼈죠. 자신이 어릴 적이었을 때는 다른 사람과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꺼려했고 또 상상력을 방해하는 것에 되게 싫어했었는데요. 자신의 작품을 좋아하면서 추천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나만의 상상력을 방해한다는 생각이 이기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고 팬사인회도 참가하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스바루가 하루를 만나게 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땐 하루가 집안을 엉망진창 만들었지만 말이에요. 이래서 고양이는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되나 봐요.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역시 힐링물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으면 언제나 재밌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애니메이션에서 하루의 모습들이 너무 귀엽게 나와서 좋았는데요. 특히나 음식을 바라볼 때나 먹을 때 침 흘리면서 해벌레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저도 만약에 애완동물 키운다면 저런 고양이를 키우고 싶네요. 오늘 애니메이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미난 애니메이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자저씨였고요. 그럼 안녕.